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증시전략센터 문을 엽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 걷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FOMC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닥은 약보합,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 걷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인데요.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에서 푸짐한 상품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의 티켓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 씨의 책 주식시장 승과 승자의 조건책도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자세한 상황을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진행되는 FOMC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등 중요한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코스피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한 17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92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것이 국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 1793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다 프로그램 매물에 밀리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런 지세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현재 매도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17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78억 원 소폭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오늘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인 매수에 힘입어 3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잠깐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5포인트 오른 4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후 상승 흐름을 유지하다가 10시 30분 구간에 잠깐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만회하면서 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현재 14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개인과 외국인의 대립이 강합니다. 현재 외국인은 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8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주가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11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7원 90전 상승한 11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62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FOMC 정례회의를 앞둔 관망세 그리고 국가 리스크에 따른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해상으로 해안포를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죠? 이와 관련해서 방위산업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펙코가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DMS와 루멘스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콘덴서 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호전자가 14.8%,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필코전자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삼화전기가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주춤했던 통신 분야의 국내 통신사들이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와이브로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4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모텍이 7%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솔리테크가 4%, 서화정보통신이 3% 이상 급등하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지란 광고에서 원유 시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SK에너지, GS 등 이러한 정유주는 2011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증권사 혹평도 전해진 것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아에너지가 15%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성산업도 10% 이상 급등하고 있고 한국석유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합병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 이상 오르면서 62,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 50종목 가운데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같은 강세는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중요한 이벤트들 앞두고 오늘 시장에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을 걷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88포인트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484포인트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개인이 꾸준하게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전략센터 화요일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지수가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12일에 옵션 만기일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차익 잔고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슈 이제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1800 지수 도달 가능성 그리고 그 만기 이후의 장은 어떤가 그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800 도달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문제이지 향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는 1800 지수대를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아침 시작 장 초반에는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하락했지만 현재는 뭐 마이너스 1포인트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이유를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월 초부터 콜옵션 매도, 특히 이제 235 종합지수로는 1800 지수 이상대 콜옵션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고요. 개인들은 이에 반해서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포인트 정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콜옵션 외가 매수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800 이상 넘어가서 그 이후로 지수가 그 만기 전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 개인들이 추가 수익이 굉장히 커질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지수를 조절해 주면서 콜옵션 외가 지수 이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은 아마도 목요일까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옵션 만기 손익 구조가 끝나는 만기 이후에는 1800 지수에 안착을 하고 지수는 이제 꾸준히 상승장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은 아니고 한 3, 4일 정도 남았죠. 이때까지도 크게 지수가 오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FOMC의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여부 이런 변수가 많이 작용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자산가치주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이제 경기 민가주 쪽, 즉 지수 관련 대형주 그런 쪽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옵션 만기 이후에 1800선 돌파, 신고점 돌파도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는데요. 배 박사님, 그러면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한국주철관입니다. 000970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주철관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철관 관련 그런 쪽으로도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요. 회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상하수도, 용수철관, 강관 이런 쪽으로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갖고 있는 아주 우량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쪽 철관을 굉장히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요. SOC, 사회 간접 시설 이런 쪽으로 확대할 경우에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요. 7월 14일 날 한번 크게 장대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흐름은 7월 14일 날 지방 상수도 통합 이런 이제 10년간 4조를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어서 한때 이제 4% 5%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크게 흐름을 못 받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24일 날 종목 3,655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지금 3,800원이니까 이 가격대 매수를 하시면은 손절가 폭도 어느 정도 3,500원 정도도 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한번 그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그 철강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 4대강 관련주, 이런 건설주 흐름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직은 흐름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종목에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회사 내용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매년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요. 크게 하락할 리는 없고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큰 폭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기 방어주 쪽으로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배 박사님의 관심 종목 한국주철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법학 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법학 박사 배찬수님께서 갖고 오신 법률 상담 내용은요. 제야의 고수로부터 원금 보장 각서를 받고 자금을 맡겼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입니다. 네, 제야의 고수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자금을 맡겼는데 손실이 난 경우에는 이 각서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이 많이 가시고 확실하게 이제 그 법적인 그런 그 효력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증권사 직원이 원금 보장 각서를 쓴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원금 보장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법은 일반 민법에 특별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민법이란 그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직원과의 원금 보장 각서는 효력이 없는데요. 무료로 효력이 없는데, 개인 간에, 이제 제야의 고수라면은 증권회사 직원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끼리의 이 원금 보장 각서는 어느 정도 개인 간의 그런 의사 표시에 합치기 때문에 민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100%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 대법원의 어느 입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의 그 효력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익이 났을 때는 뭐 원금의 이자 정도가 아니고 수익금의 5대5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손실이 났을 때도 최소한 5대5 정도는 분리해 그 서로 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이 법적인 균형성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그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민법상 이런 투자 계약서의 효력은 있지만은 100% 책임을 진다는 그런 효력은 없고요. 50%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만으로도 책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100% 원금 보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런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증권회사 직원일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요. 다만 일반인일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100% 효력이 나지는 않는다. 50% 그 미만으로도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는요. 배 박사님의 증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배 박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9,622선에서 오전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8월 FOMC 정책회의에서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유동성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상승 탄력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걷고 있습니다. 오늘 0.01%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과 그리고 4대 부동산업체 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 인하에 따라서 그 시장에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국 홍콩 H지수 항생지수 역시 약보합권 걷고 있고요. 대만, 호주, 베트남 역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만이 현재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자세한 주변국 아시아 증시 상황을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9,6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네. 증시 대부분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만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0.53% 상승한 9,622.8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600선은 강하게 지지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1%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가 계속적인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 있었던 일본의 7월 길거리 경기조사는 3개월 만에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전국의 상점주나 택시 운전기사의 길거리 경항감을 묻는 7월 경기 워처조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7월 길거리 경기조사는 실물 경제에 나오는 물가나 이러한 경기에 대한 현상을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지금 경기 실감을 나타내는 현상 판단 지수는 지난달보다 2.3포인트 상승한 49.8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50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경기 판단 지수 4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앞을 보는 장내 판단 지수는 지난달보다 1.7포인트 하락해서 46.6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길거리 경기 조사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더위 등 특수 요인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의 정책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아직까지는 자율적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7월 도산 건수는 1066건으로 16개월 연속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의 실물 경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엔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 일본 지수의 움직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FRB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엔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오늘은 시장의 관망 심리 속에서 9,600선 지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9,600선 지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중국 증시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중국 본토지수 지금 계속적인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0.32% 하락한 2,66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혼조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단기 가열 국면에 따른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2,7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2,700과 2,600의 박스권 기조를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나타낸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전체 물가 상승폭이 3% 안에서 통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안정세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시중에서 강한 긴축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올해 3%대 상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주들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대 부동산 업체가 하반기 부동산 가격을 하락할 것이나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했던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들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2,650선은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혼조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국내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상황을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보유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곧바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유진테크인데요. 1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448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유진테크 상담해볼까요? 예, 반도체 전공 장비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내용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되는 상황이고요. 8월 9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한테 28억 정도의 이제 반도체 장비 공장을 개혁한다고 그래서 공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많이 상승한 이후에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5월 달에 거의 2만 원 선 가격까지 굉장히 호조를 보이다가 반도체가 또 요번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크게 이제 기간 횡보 내지는 가격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면 아마 요 가격대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3, 4일 정도 이제 더 크게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조정을 보니까 손절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의가 온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지수가 오늘 2포인트 하락해서 1787포인트인데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못 올라갔습니다. 484포인트면 5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해준다고 보여지면은 어느 정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수, 코스닥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14,000원 가격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이 종목은 한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요.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코스닥의 대표적인 거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거래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는 지수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행히 오늘 한 4% 정도 반등을 해서 지금 12,300원까지 이렇게 450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는 한 10% 정도 손실로 이제 이 손실폭이 많이 줄었는데요. 갖고 가 계시면은 옆으로 횡보 내지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약간의 상승 반등이 있다가 500선, 코스닥 500선 지수가 돌파함과 동시에 아마 이 14,000원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하고 종목 하락에는 불구하고 거래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투매 물량은 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앞전에 두세 달 정도 기간 박스 내지는 가격 하락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이 2만원 선에서부터 한 50%, 60% 손해가 날 때 손절매 물량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투매 물량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투매라는 것은 어차피 거래가 죽으면서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한 만기 이후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은 정리를 하시더라도 14,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보고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장 손절하실 게 아니라요. 14,000원까지 올라온 것 보시고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괜찮겠다라는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일이화입니다. 8,1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인데요. 205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한일이화. 네, 오늘도 조금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7,710원입니다. 예, 한일이화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자동차 내장재 생산에서 완제품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특히 현대차 YF 소나타 쪽으로 이제 많이 공급을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출시된 신형 아반떼에도 아마 굉장히 많이 부품 쪽으로 이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는 굉장히 이것도 이제 주봉을 한번 보자면은 1,000원대에서부터 7,000원, 8,000원, 9,000원대까지 거의 한 10배 정도로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대장주의 현대차, 기아차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고 지수 상승을 한다면은 더불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8,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하락 중간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40%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물량 한 20% 정도다고 하신다면은 7,700원 현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바닥선에 지지대에 걸리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저항대에 걸리던 요 선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리시면은 약간의 반등에서 8,000원만 넘어가도 수익이 나실 텐데요. 어쨌든 8,000원 초반이면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1,800이 넘어가는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8,000원 이상에서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최소한 8,500원 정도 그리고 9,000원 선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요. 약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기엔 충분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일 이화 8,500원, 9,000원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 비타민 퀴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비타민 퀴즈는요.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유연한 근무 형태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스마트워크, 2번 하이브리드 워크입니다. 네,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근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네, 정보 정답을 아시는 모든 분들은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정답을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바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2만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은 40%라고 457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대박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크루셜텍 새내기 줍니다. 7월 21일 상장된 이후에 공모가 수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 크루셜텍 일단 회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용으로 보자면 이제 세계 최초로 휴대폰 OTP 개발 방식으로 스마트폰 쪽에 이제 굉장히 적용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터치 광마우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광학 기술로 인해서 이제 폐부에 빛이 나면서 지문 인식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하는 그런 아주 이제 스마트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요즘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도 굉장히 우량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부담이 안 돼 있지만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요. 최고 33,850원 선 7월 20일 날 최고가를 찍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상장가가 어느 정도는 최근 들어서 상장하고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18,850원 바닥선을 찍고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각광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내용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폭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굉장히 높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무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한 3만 원 선까지는 반등 목표치로 잡아도 무난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도 받쳐주는 그런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번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500선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한번 크게 장대로 시세도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로 잡고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연말까지 장기 홀딩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크루셜텍 옵티컬 트랙패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인데요. 현재는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지만 기업 내에서도 4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해두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우선 4만 원, 5만 원까지 잡아보시고요. 꾸준히 보유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종목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N인데요. 17만 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3851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17만 4,500원이요? 17만 4,500원이면 아마 굉장히 저가에 잘 잡으셨고요. 지금 19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NHN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세계제일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한게임 쪽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솔루션 업체 대표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실적은 계속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신규 게임도 굉장히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모바일 게임 쪽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매수 단가가 17만 4천 원이면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5월달 저점, 5월달 바닥을 찍을 때 아마 이런 대표 종목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달 정도 갖고 계신 아주 그 우량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으로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굉장히 투자 그 시기도 적절하고 종목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주를 잡으셨고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상황에서 아마 그 한 달 전쯤에 다시 한번 17만 원 초반까지 17만 9천 원까지는 내려갔지만 17만 4천 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계셔서 조금 안타까운 이제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도달하고 18만 원까지 내려온데도 아마 계속적으로 홀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19만 원 선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20만 원을 만약에 넘어가는 장이 분명히 다가오리라고 보여지는데요. 20만 원이 넘어가면은 대략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 연말까지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30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길게 그냥 연말까지는 30만 원 아니면 약간 짧게는 25만 원 선까지 가져가셔도 무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NHN 월드컵과 지방선거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꾸준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주시면서 25만 원,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보시고요.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3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증권인데요. 14,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081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증권주 전반적인 진단도 함께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증권주 중에 현대증권이면 현대그룹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적으로도 잘 선택을 하셨고요.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제가 5월달 바로 이후에 증권주를 한번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증권주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수수료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종목이 수익이 난다면은 자연히 그 증권회사의 예탁 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증권회사 쪽으로는 이제 유리합니다. 오히려 은행주라든가 다른 여타 금융주와는 다르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가장 그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분기적으로 실적이 향상되는 속도가 뚜렷한 그런 종목인데요. 당연히 여지까지 증권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악재가 왔다 그래서 한 종목만 뚜렷하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반면에 그 수입적으로도 굉장히 동시에 그 증권회사끼리는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 홀딩이 좋아 보입니다.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면 14,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 5월달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10,000원 초반에서 상승할 때는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크게 하지 않고 횡보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약 그러니까 5% 내지 한 5%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짧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작톡범 시행 이후로는 증권회사도 굉장히 큰 증권회사 쪽으로 그 흡수합병을 하더라도 그 인수 대상은 작은 그 소형 증권회사 합병이 인수가 되고 이런 대형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 쪽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지수가 약간 하락을 하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을 약간 나오지만 다시 밑골을 달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큰 폭 하락이 있기보다는 옆으로 기간 박스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다시 한번 지수가 한 차례 1800을 넘어가면서 15,000원 선을 충분히 넘어가면서 16,000원, 17,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짧게 보시지 마시고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15,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16,000원, 17,000원 이런 식으로 어느 선까지 뭐 그 지수가 상승하면서 종목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 단정 지우기는 어려운 게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굉장히 그 상승 탄력이 붙을 때는 3만 원 이상도 갔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로 봐도 무난하지만은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2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길게 가져가시면 대략 한 2만 원 선으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은 수익의 그 원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대증권 살펴봤는데요.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만 원까지도 괜찮겠다라는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국 엔진 집단입니다. 네,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신데요. 현재 중국 엔진 집단 현재가는 5,130원. 오늘 0.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수가 근처로는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국 엔진 집단 이제 굉장히 요즘 들어서 신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종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쪽과 관련이 그런 구로 시작한 종목이죠. 구로 시작한 종목들은 이제 새로운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하고 이제 이 중국 수혜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5월달 지나서 6월달 이후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중국 쪽으로 크게 이렇게 그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쪽 주식 쪽으로 많이 이제 이 매기가 이전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지만 어쨌든 5,500원 선이면 그렇게 저가 그 고점에 잡은 그 가격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테마성을 이루기 때문에요. 중국 쪽으로 굉장히 이제 지수 상승이 강화되면서 제철주라든가 아니면 철강주 이런 것들도 아직은 매기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장기간 보유하신다면은 5,500원 선 매수 단가는 충분히 넘어가고요. 하지만 이제 6,000원 선, 6,000원 중반 이후를 넘어가기는 굉장히 앞에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요.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5,500원은 넘어서지만 한 6,000원 선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지만 6,000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박스권으로 내려갈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장 쪽으로 박스를 이루면서 6,000원 초반과 5,000원 초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박스를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길게 가져가신다보다는 6,000원 초반이 넘어가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5,000원 초반이 됐을 때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등락을 이용한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매수 퍼센트가 20%면 한 번 더 5,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가 6,000원 초반이 넘어갈 때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그 물량 타기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고 6,000원 초반에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수익에는 굉장한 수익으로 나올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엔진 집단 6,000원대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싱크풀의 배 박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싱크풀 배 박사님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 박사님의 관심 종목은 한국두철관입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 박사님 종목 상담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과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